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6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1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풀들의 전략, 이나가키 히데이로 글, 최성현 번역. 기쁜 일이 있으면 문에 걸었던 풀, 쇠비름. 쇠비름은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꽃 중앙부에는 12개의 수술이 빼곡하게 나 있다. 볼펜 끝 같은 것으로 툭 건드려 보면 수술은 자극을 받은 방향으로 일제히 몸을 굽힌다. 자신을 찾아온 벌레에 꽃가루를 붙이려는 행동이다. 건드리는 대로 몸을 굽히는 것이 재미있어서 몇 번 더 수술을 자극해 보면 그 사이 그만 힘이 빠져버렸는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꽃이 다 피고 열매가 익으면 모자를 벗은 듯한 모양으로 상반신이 벗겨지며 씨앗이 나타난다. 이 모습 또한 아름답다. 작은 꽃들도 이처럼 여러 가지 궁리가 있는 것이다. 쇠비름은 끈적이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미끈미끈하다. 더욱이 육질이 많은 잎은 미끈미끈하여 밟으면 미끄러지기 쉽다. 줄기가 북다는 데서 술주정꾼 풀이니 술꾼 풀이니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다. 또한 줄기만 붉고 잎은 녹색, 꽃은 황색, 씨앗은 흑색, 뿌리는 백색이기 때문에 오색초라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 청색만 더하면 흰 바탕에 5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올림픽의 오륜 마크와 같은 배색이다. 어쨌든 상스러운 잡초다. 옛날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쇠비름을 현관처마에 걸었다고 한다.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강한 생명력이 축하의 상징으로 쓰였으리라 보인다. 쇠비름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 대단히 강하다. 한여름에 뽑아 떼약볕이 내리 쪼이는 무덥고 건조한 땅 위에 던져 놓아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태연하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라는 놈도 많다. 다른 작물은 다 말라 죽을 정도로 가뭄이 심할 때도 쇠비름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 사람들의 귀중한 먹을거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기근풀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가뭄에 강한 것은 쇠비름이 보통 식물에서는 볼 수 없는 CAM이라는 특별한 광학성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CAM 시스템에는 기공의 개폐가 일반 식물과 완전히 거꾸로다. 수분 정발이 적은 밤에 숨구멍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저장해 둔 뒤 낮이 되면 숨구멍을 닫고 저장해 둔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광합성을 하는 것이다. 쇠비름은 이 CAM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건조한 기후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다. 선인장처럼 메마른 곳에서 사는 식물들은 대개 쇠비름과 같은 광합성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잎 표면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고 두툼한 잎 속에는 점착 물질을 포함하여 2중, 3중의 장치로 수분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처럼 메마른 기후를 견딜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을 보면 쇠비름은 건조한 나라에서 온 풀임을 알 수 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풀일 것 같다. 아마도 쇠비름의 고향에는 동아시아와 같은 겨울이 없었으리라. 그래서 쇠비름은 본래 1년 내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 가운데는 쇠비름이 모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있다. 그 결과 한여름에는 왕성하게 자라던 쇠비름도 가을이 되면 시들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는 다른 풀과 같은 고생스러운 생활 패턴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익히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